아,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 학생들이 좀 빨리 좀 올려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만 좀 늦어져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갈등 해결 부분을 봤는데요. 이제 갈등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학폭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욕설이에요, 욕설. 학교 폭력의 첫 출발점이 바로 욕설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요즘에는 욕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설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학교 폭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설은 당연히 모욕적인 발언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어 폭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욕설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해서 이제 내가 주먹을 쓰는 경우 또는 때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욕해서 때렸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합리화가 될 수도 없고요. 물론 욕설을 쓴 것은 상대방 친구로 잘못한 거죠. 예. 하지만 욕설을 했다고 해서 또 내가 신체를 폭력하는 행동은 그거는 더더욱더 보복성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학교 폭력의 첫 시작이 거의 다 욕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좀 욕보다는 좀 바른 말을 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뭐 학원 마치고 몇 시까지 어디로 와? 나 따질 게 있어. 이런 경우가 많죠. 보통 그럴 때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나오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학생들의 말로는 좀 풀어보려고 나오라고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따지기 위해서 또는 나의 주변에 좀 힘센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 쟤를 조금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자는 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해하려고 또는 풀려고 나갔다가 완전히 주먹이 오고 간다든지 집단적으로 만나든지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오라고 하면 절대 나가지 않는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했을 때 무슨 이유든지 핑계를 대어서 나가지 않아야 되겠죠. 내일 학교에서 보자. 오늘은 부모님과 약속이 있다. 등등등의 말을 돌려서 한 다음에 학교에서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나오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안 나간다 그러면 온갖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안 나오면 죽인다는 둥, 내일 죽여버리겠다는 둥,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폭력의 시작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학생들은 만나서 얘기 잘 안 하죠. 거기다가 페북, 페메, 카톡 등등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페북이나 페메나 또는 카톡에다가 대응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상대방이 욕했으면 나도 욕하고 상대방이 이상한 말 쓰면 나도 이상한 말 쓰고 이런 식으로 아주 A라고 하면 나는 B라고 받아치고 이런 경우 많죠. 거기다가 이제 욕설로 도배가 되는 그런 사이버 공간이 아주 많죠. 그 다음에 A와 B 두 친구가 딱 하는 게 아니고 A의 무리들, B의 무리들 또는 A 무리들 속에 한 명의 피해자, 그 한 명의 피해자를 욕설로 도배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엄중하게 얘기해서 모두 다 사이버 폭력이자 다 언어 폭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나 역시 거기에 대응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캡처를 해 두는 게 좋겠죠. 증거자료로 나에 대해서 욕하고 흔히 여러분들 말로는 깐다라는 말을 하죠. 그죠? 까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증거자료로 캡처해 두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피해자라면
얘들아,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다른 말로, 그렇게 하면 나는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하지, 상대방이 욕한다고 해서 나도 흥분해서 욕하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 나중에 가면 쌍방과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먼저 욕했다, 그거는 요즘에는 크게 상황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먼저 욕했더라 하더라도 걔가 더 죄가 많고 내가 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참작은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욕했기 때문에 나도 욕하고, 제가 욕했으니까 나도 때리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쌍방폭행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팸이나 페북에서 나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갔을 때에는 절대 응대하지 말고 캡처해 두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정당하게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좀 해두면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만 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우리 학생들이 잘 응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바른 인성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만 학교 생활을 한다라면 굳이 내가 휘말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시고요. 좀 학교에서 내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해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려는 성격이 있다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되겠죠. 절대적으로 친구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유도장이나 태권도장이나 그런데 무도장에 가서 자기 힘을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학교라는 곳은 친구들과 함께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는 곳이다.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여학생들 간에 서로 뒷담화하고 그런 게 매우 많죠. 그래서 물론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여학생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말로서 상대방을 가해를 하는 것, 남학생들은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해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남녀 학생들의 어떤 1위에 해당되는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절대적으로 그런 일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그런 일에 휘말렸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주 무서운 말이죠.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법이라는 얘기죠. 법.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학생이라면 이 법률에 다 위반되면은 법률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그런 형국입니다. 뭐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부 선생님이 매를 대면서 학생을 지도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법으로 다스린다. 많이 삭막해진 시대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런 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모든 학교에서는 매 학기 1회 이상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나오는 것인데요. 모든 우리나라의 학교는 다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건 그거는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 법을 초등학교 때부터 봤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우 잘 압니다. 절대 몰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학생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성격, 인성 부분에서 홧김에, 욱하는 마음에 또는 친구를 질투하는 마음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이 학폭법을 더 모른다는 것이죠. 학생에 비해서. 그래서 학교에 와서 좀 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이제 알아가는, 또는 주변 어머님들에게 또는 아빠들에게 물어봐서 아는 경우가 많죠. 전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이걸 모르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교통법규를 알면 또는 어떤 법을 조금 알면 거기에 대응하기가 참 쉽죠. 그래서
그런 내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 폭력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조금 알고 있으면 내가 내 아이에게도 또는 상대방 아이에게도 좋은 말로 타이를 수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직원, 학생 모두에게 다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혹시 집으로 오는 가정통신문을 잘 보시면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으로 학폭법에 대해서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께서는 꼭 학폭법에 대한 가정통신문이 오면은 자녀한테 그것만큼은 꼭 나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가정통신문 보시면 그것도 또한 좋은 공부가 되고 잘 아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잘 알고 있는 학폭법, 하지만 부모님들은 별 관심을 안 가지는 학폭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학폭법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